대선은 충청도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거든요. 근데 충청도에서 사실은 이렇게 오 시장이 44% 나오고 물론 오차범위긴 하지만 네. 이것은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일이죠. 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까 그 이재명 대표하고 그다음에 보수 후보들은 이제 다자간 뭐 여론조사였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수 민심이 흩어지는 거죠. 근데 1대1로 가긴다고 했을 때는 이제 보수가 어느 정도 받아주고 지지하고 거기에 이제 중도층이 합세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면 오세훈 시장은 뭐 보수 중에서 강성보다는 이제 중도 보수에 속하는 그런 주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어떤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결국 중도 게임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중도 게임에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은 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보여주듯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도 게임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건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오세훈 시장에게 가장 약점은 네. 당내 후보가 되기 어렵다라는 인식이에요. 경선 통과하기 어렵다. 경선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에요. 예. 근데 경선을 통과하면 그 자체가 반전이잖아요. 근데 왜 어렵습니까? 강한 지지자들이 네. 똘똘 뭉쳐서 팬덤을 이루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내 경선은 지금 강렬한 지지층, 극렬 지지층의 팬덤이 좌우하는 현상을 네. 양당 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혹시 뭐 조기 대선 출마 검토하시거나 그러실까요? 전혀 뭐 검토하거나 생각하거나 없고요. 현재는 조기 대선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뭐 가능성으로서는 존재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뭐 단정할 수 없지요. 대통령 탄핵 수찬이 인용이 된다면 그때는 뭐 출마를 선언하실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그런 말을 하면은 제가 상당히 대통령에 대한 것도 예의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것도 예의가 아니고 저 자신의 양심에도 맞지 않는 그런 발언이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김문수 장관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여권에서 일단은 선두로 나서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분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은 일단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뭐 일각에서는 어떤 평론가분께서는 이 김문수 장관이 이 젖은 장작이다. 불이 결국 붙지 않을 거다. 연기만 나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직까지는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탄핵 정국이잖아요. 네. 또 내란죄에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 수사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는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그리고 탄핵 반대하는 보수층의 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탄핵이 만에 하나 뭐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으로 갔을 때도 과연 김문수 장관의 지지도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태도 자체가 일관성 있는 사람이 지금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보수층 정치 지도자, 대권 후보 나갈 만한 사람 중에서는 김문수 장관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일시적인 건지 아니 지속적인 건지 이제 그걸 한번 봐야 할 것 같고 더군다나 김문수 장관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한번 검토한 적이 있다랄지 때가 되면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네. 아마 지지도가 팍 떨어져 버릴 거예요. 아하.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그런 검토한 적이 없지만 만약 이 지지도가 유지가 되면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자신이 뭔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면 뭐 제가 볼 때는 뭐 출마하겠죠. 그렇군요. 김상일 부대변인 생각도 예. 궁금한데 일단은 김문수 장관이 이 국무회의가 당시 국무회의가 있었더라면 탄핵 반대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네. 일단 지지율이 계속 이어질지 혹은 끝까지 종국에는 뭐 조기 대선 열린다고 하면은 출마까지 할지 궁금합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본인이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지만 조기 대선의 가능성은 이야기하잖아요. 여지는 또 열어놓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저는 본인의 지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줬듯이 이게 지지 자체가 본인에 대한 지지 자체가 본인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에 대한 그렇죠. 것이다. 윤 대통령과 현 상황에 대한 네. 지금 어떤 자기 주장, 지지자들의 주장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다. 네. 여기를 통해서 그 주장을 하려고 하는 하나의 의도일 뿐이다. 이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상황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상황을 끝까지 가져가서 그 지지를 온전히 자기 걸로 만들고 싶다라는 전략적 포석이 오히려 깔려 있는 것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기 대선 가능성 자체도 일축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또 일축하지 않잖아요. 예? 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저 지지의 근원이 뭔지를 알고 있고 그 근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다. 여지는 이렇게 두겠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얘기 나온 김에 더 살펴볼 텐데 윤지원 기자 일단 한국갤럽이 설 직후에 실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뭐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뭐 압도적으로 일단 이재명 대표가 앞서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여권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또 하나는 이 캐스팅 보드로 좀 불리고 있는 충청 지역에서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좀 앞섰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좀 많은 관심이 지금 오늘 아침에 끌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가상의 양자 대결입니다. 양자 대결에서 여권의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7%, 오세훈 시장이 43%의 지지를 얻어서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박빙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목할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 그리고 이 서울 캐스팅보트로 분류되는 이 두 지역에서 두 사람이 초접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이 대표가 48%, 오 시장이 46%를 얻었는데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이 대표 41%, 오 시장 44%로 오 시장이 조금 더 높은 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탄핵 지지 여론도 61%였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두고 이 여론조사 관계자들은 이 민주당이 그리고 이 대표가 탄핵 지지층의 민심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일단 김문수 장관보다도 오세훈 시장이 경쟁력이 있다. 이재명 대표와 붙을 때 이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중도층 경쟁력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어서 경쟁력과 충청도에서 얼마나 지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잖아요. 네. 이제까지 시장의 어떤 역할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난번 선거에서도 압도적으로 서울시장 당선됐잖아요. 서울 이런 탄핵 정국에서도 지금 서울에서는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엄청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윤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선은 충청도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청도에서 사실은 이렇게 오 시장이 44% 나오고 물론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네. 이것은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일이죠. 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까 그 이재명 대표하고 그다음에 보수 후보들은 이제 다자간 뭐 여론조사였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수 민심이 흩어지는 거죠. 근데 1대1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제 보수가 어느 정도 받아주고 지지하고 거기에 이제 중도층이 합세를 하다 보니까 결과를 짜려면 오세훈 시장은 뭐 보수 중에서 강성보다는 이제 중도 보수에 속하는 그런 주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어떤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앞으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다음에 어떤 이제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이랄지 뭐 지지랄지 이런 선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중도성이 강하기 때문에 중도의 지지를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 뭐 상당히 이 지지는 뭐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조기 대선이 아직 있을지 모르고 있다고 해도 또 대선이 다가갈수록 아마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 그리고 충청권이 정말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시는지까지요. 실제로 뭐 지역이 서울, 경기, 충청은 약간 수도권 민심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중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 특히 양 진영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그 대립이 지지로 나타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결국 중도 게임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중도 게임에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은 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보여주듯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도 게임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건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오세훈 시장에게 가장 약점은 네. 당내 후보가 되기 어렵다라는
인식이에요. 경선 통과하기 어렵다. 경선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에요. 예. 근데 경선을 통과하면 그 자체가 반전이잖아요. 근데 왜 어렵습니까? 강한 지지자들이 네. 똘똘 뭉쳐서 팬덤을 이루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내 경선은 지금 강렬한 지지층, 극렬 지지층의 팬덤이 좌우하는 현상을 네. 양당 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된다면은 저 정도 지지라는 게 가정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되면 그거보다 반향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반향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당내 후보가 되기는 어려운 후보지만 되기만 한다면 본선 경쟁력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단연 우위를 보일 거라고 지금 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충청권이 어떤 하나의 바로미터로서 중도의 민심을 표방하는 지역으로서 그동안 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네. 서울 충청의 민심은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중도 경쟁력이 가장 있는 사람은 지금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오세훈 후보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오세훈 시장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